시계열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조망하는 강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발전해온 이 통계 분야에서 이 시계열 모델을 분류해보고, 마지막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분해해보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는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친숙한 예시를 들면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 측정하는 몸무게를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70kg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2024년 1월 7일에 70kg처럼 시간 정보와 함께 기록됩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이는 데이터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주식시장도 좋은 예시입니다. 이 주식 가격은 매 순간 변화하며 이 변화는 시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오전 9시의 가격, 오후 3시의 가격, 이렇게 시간에 따른 가격의 흐름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시계열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는데요. 바로 장표 아래에 보시면 붉은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요. 심장박동 데이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심전도는 이 밀리초 단위로 기록되는 매우 정밀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의사들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읽어냅니다. 오른쪽에는 각종 센서인데요. 공장의 센서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도, 습도, 압력 등 다양한 환경 변수들이 시시각각 기록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생산 공정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문제를 예측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처럼 시계열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실타래를 따라 펼쳐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패턴을 발견하고 변화를 예측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언제나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시계열 예측에 사용되는 3가지 주요 접근법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방법이 어떻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내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미래 예측이 망원경으로 먼 곳을 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망원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직관과 경험을 통해 보는 정성적 기법과 다른 하나는 데이터와 수치를 통해 보는 정량적 기법입니다. 정성적 기법은 노련한 선장이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몇몇 기법을 살펴보면 시장조사법은 지도를 그리기 전에 직접 현장을 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의 니즈와 선호도를 파악함으로써 시장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응답자들의 주관적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델파이 방법은 현명한 원로들의 회의와 같습니다.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합니다. 이 개인의 편향을 줄이고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전문가 선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비교 유추법은 과거의 거울에서 미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성적 기법은 유의미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볼 내용은 정량적 기법입니다. 뒤에 따로 더 자세하게 분류해 놓았는데 간략히 살펴보면 정량적 기법은 정밀한 과학기구로 미래를 관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수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예측을 시도합니다. 시계열 모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일별량 시계열은 단일 악기의 연주를 분석하는 것과 같고 다별량 시계열은 오케스트라 전체의 연주를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수평활법은
최근의 데이터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예측하며 아리마는 더욱 복잡한 패턴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인과 모형은 도미노의 연쇄 반응을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합니다. 그 결과 만약 A가 변하면 B는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성장곡선 모형은 생명체의 성장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확산되는지를 예측합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나 새로운 기술 도입 시 통찰을 얻을 때 사용합니다. 간략한 컨셉을 살펴보이는데 정성적 방법은 뒤로 하고 정량적 기법을 컨셉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것은 고전적 방법입니다. 숲에서 길을 찾을 때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과거 데이터의 패턴을 직접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이동평균법이 고전적 접근법의 대표 주자입니다. 시간 데이터를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간마다 평균을 계산하는 이 방법은 특히 단기 예측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일간의 매출 평균을 통해 다음 날의 매출을 예측하는 식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가 지수평활법입니다. 최근 데이터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신 뉴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홀트 윈터스와 같은 확장 모델은 추세나 계절성까지 고려할 수 있어 더욱 정교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분해법은 시계열을 여러 요소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추세, 계절성, 불규칙성 각각을 따로 살펴봄으로써 데이터의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은 낯선 용어지만 후에 시계열 데이터를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어야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아리마 모델이랑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확률적 방법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확률적 방법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이 데이터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합니다. 주사위 던지기의 확률을 계산하듯 이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접근법입니다. 에리마와 같은 시계열 모형은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데이터의 자기 상관성,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모델링하며 특히 정상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인과 모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 지출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식입니다. 확산 모형은 특히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시장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모델링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냅니다. 그리고 최근 생성형 AI에서 디퓨전 모델이랑 비슷한 컨셉이 사용되는데 이 작은 개념들을 잘 익혀두면 이 최신 모델을 습득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계량 경제 방법인데 아무래도 시계열을 다루다 보니 이 경제 쪽에서 통계량 결합하여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계량 경제 방법은 경제학적 이론과 통계적 방법론을 결합합니다. 경제 현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예측을 넘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특정 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통계 분야에서 발전한 시계열 모델 계보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방법은 저마다의 강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분석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진단을 내리듯 다양한 방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신뢰할 만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시계열 예측의 진정한 기술은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의 맥락에 맞는 최적의 접근법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예측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은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요소를 보여줍니다.
맨 위의 큰 그래프는 분석되지 않은 원본 상태의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이 아래 모든 요소들이 합쳐진 실제 시계열 데이터의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완성된 교향곡처럼 여러 요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내죠. 이제 각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는 직선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세입니다.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또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꼭 상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파동이 보입니다. 이것이 계절성입니다.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은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패턴이죠. 또는 커피숍의 하루 매출도 비슷합니다. 출근 시간에 피크를 보이고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패턴이 매일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순환성 그래프입니다. 계절성보다 더 긴 주기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경제의 호황과 불황의 순환이 대표적입니다. 보통 몇 년에 걸쳐 나타나며 계절성과는 달리 주기가 항상 정확히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불규칙 요소를 보여줍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무작위적인 등락이 특징이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만드는 변동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맨 위에 종합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져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시계열 데이터는 이처럼 여러 요소들의 합주로 이루어지며 이 분석가의 역할은 이 복잡한 패턴 속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강에서는 이 통계 분야에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망해 봤는데요. 다음 강에서는 각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쪽 시계열 모델을 살펴본 후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에서 이 시계열 모델 발전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